자, 성공하는 빌라 투자의 비밀. 그러니까 요즘 들은 소액 투자로 이 빌라를 어떻게 구입을 해야 이익이 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빌라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과연 어땠을까요? 과거를 보면요. 예전에 2000년 이전에는 빌라는 단순 거주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세 차익이나 투자의 개념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빌라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실제로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 빌라는 사는 즉시 사봐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었죠.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이 빌라라는 개념이 단순 거주의 개념에서 이 투자재로서의 개념으로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빌라를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이익을 다 똑같이 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의 고민인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빌라의 어원,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는요, 빌라라는 용어가 없고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빌라라는 게 도대체 언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유럽, 이 어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럽 영주의 호화 별장인 빌라에서 나왔다. 하나는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빌리지, 마을. 우리나라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연립주택이라 그러고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보다는 빌라라는 개념이 훨씬 좀 고급스럽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빌라로 불려오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 빌라 투자의 핵심. 이 빌라 투자는 강남권 빌라, 강남 서초 송파에 빌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비강남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자, 강남권은 일단요. 강남권은 재개발이 없어요. 강남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재건축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낡은 주택 부숴서 새 주택을 짓는, 새 아파트 짓는 재건축이라는 밖에 없어서 이 강남권의 빌라는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강남권의 빌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직장 수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권에 직장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한다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강남 상구에 직장이 상당히 양질의 직장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군 수요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하다못해 멀쩡한 집 놔두고 강남까지 가서 전세를 살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즉 학군이 좋다는 얘기죠. 예, 학원들이 좋기 때문에 이 양질의 직장 수요와 학군 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강남권의 빌라들로 오는 거죠. 왜냐,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과 이런 학군 수요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 수요제로서의 두 가지가 있죠. 오피스텔과 그다음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은 땅값이 비싸니까 뭐 이렇게 단독주택 부숴서 새로운 빌라들을 방 2개짜리든 3개짜리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요. 건축비는 같지만 가격이 이 본래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데다가 이걸 부숴서 새로 빌라를 졌을 때 이익이 많이 남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작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강남권은.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은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간접적인 변화가 있는 곳에 우리는 기왕이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강남권은 뭡니까? 이 강남 상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비강남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지 개발 가능성 없이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데 빌라를 샀다가는 그런 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가야 돼요? 노후된 지역. 노후가 돼야지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 노후도가 최소한 60% 이상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노후도 60% 이상이라는 거는
전체에 개발하는 지역에 집이 100채가 있다 그러면은 100채 중에서 60채 이상이 60%죠. 60채 이상이 20년 이상만 되면은 나머지는 40채는 새 집으로 일주일 전에 다 새 집으로 들어왔더라도 철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60%는 재개발할 때 가장 필수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비강남권 투자할 때는 항상 이 직접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권은 왜 수요와 선호도가 높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높은 우리 교육열로 학군 수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미 비싼 가격이라서 못 들어가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빌라 쪽으로 유입이 된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질의 직장.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강남권에 이런 수요들이 꾸준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빌라의 가격들도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강남권 빌라는요.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빌라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전세값이 오르면요. 전세값이 빌라가 안 오르는 지역들, 그런데도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요. 결국은 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오르지만은 이게 조금씩 오르는 걸 가지고 가면 안 되죠.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2초만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IMF의 어떤 충격, 그 다음에 금융위기의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구간은 있었어요. 떨어지는 구간은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우상향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산다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에서도 우리가 소액 투자, 전세 끼고 소액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빌라 투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수요가 많은 곳,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것이에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더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생각들 잘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모든 게 다 똑같지만요. 가만히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만약에 뭐 수원이든 아니면은 광주든 대구든 간에 이런 지역에 올해 1년 동안의 공급 물량, 이거 국토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빌라 투자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역세권이라는 거는 이 승강장에서, 여기가 승강장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도 500m겠죠? 이쪽으로도 500m고요. 이쪽으로도 500m 반경. 이렇게 500m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빌라 투자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자 철칙이거든요. 이게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권 빌라는요. 이 공급 부족, 강남권의 직장 수요나 그 다음에 학군 수요, 이런 수요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항상 딸려요. 재건축은 이게 재건축이 계속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0년 이상이 돼야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추진이 또 후딱후딱 되지 않잖아요. 후딱후딱. 그렇기 때문에 또 금액이 높으니까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빌라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으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 강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 하나는요. 그래도 강남권에 내가 얻은 소액으로 빌라를 뭐 5천만 원 아니면 6천만 원, 7천만 원을 빌라를 투자한다. 전세 끼고 그럴 때도 이런 주변에 간접적인 호재가 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호재, 간접적인. 내가 투자한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가 사는 여기서 내가 사는 곳이 여기라면 이 지역이라면 이 주변에 분명히 호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무슨 개발 주변에 어떤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양질의 직장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통망이 새롭게 뚫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호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만 또 기왕이면은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비강남권 빌라는 오로지 노후된 재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재개발 가능 지역.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뉴타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해제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노후된 가보면은 낡은 빌라들 투성이 아니면 단독주택 투성이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이익이 난다. 왜? 전체가 나중에 개발이 돼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전혀 개발하고는 무관하다. 노후도도 안 맞아, 새 집들 많아. 그래가지고 개발 가능성 없는 이런 데의 빌라는요. 오로지 뭐로 하라고요? 실거주용으로만 우리가 사야 되는 거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 투자의 목적으로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게 그래도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우리는 10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어서 몇 년 후에 뭔가가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가야지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지 10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이게 오늘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이 말을 듣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그냥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이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이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와도 또 있겠지,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람은 인생에 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 3번의 기회를 무심히 놓치지 마시고 부동산도 분명히 어느 타이밍에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내 재테크에 성공적인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